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야무지고 사치스럽게 살면 된다입니다. 저자는 고코로야 진노스케, 출판사는 알투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코로야 진노스케, 저자는 청년 심리 전문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으며 누계 판매 부수 450만 부의 밀리언셀러 작가이며 한 달에 약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심리 상담 분야의 인기 블로거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수입과 비슷한 경제 상황에 놓여있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슈퍼에서 야채 한 봉지를 고를 때도 가격을 비교하고 크기와 무게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고 알뜰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가끔 사고를 칩니다. 생일에는 꼭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식사를 하고 유행하는 패션을 눈여겨보다가 계절이 바뀔 때쯤 과감하게 카드를 긁습니다. 유명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비싼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서너 시간씩 길게 줄을 서기도 합니다.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뜰살뜰 꼬박꼬박 모은 돈을 그렇게 단번에 써버릴 수 있는지, 근검하게 사는 것은 당연히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가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쌓여서 그 사람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훗날 더 부자가 되어 있거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쓰고 모으면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돈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유를 모르는 삶을 살다 보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우선 돈 이야기를 할 때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돈은 노동의 대가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동은 일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상식도 버리자. 믿을 수 없어도 일단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싹 다 버려야만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달라진다. 수입을 늘리려면, 즉 단가나 시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은 우리에게 타인이나 고객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 생각도 버리길 바란다.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은 수입과는 상관이 없다. 부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면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오른다는 생각을 버려라. 솔직히 자신이 만족하는 일만 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나쁜 사람들도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수입을 올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기쁨을 주는 일도, 기대에 부응하는 일도 아니다. 만약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수입을 올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기쁨을 주기는커녕 팀원들은 야근을 하는데 혼자만 일찍 퇴근하는 얌체 상사가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노동, 도움을 주는 일, 기쁨을 주는 일, 기대에 부응하는 일, 이런 것들이 수입을 올린다는 생각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다. 나는 여러분이 돈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공기란 마시면서 내뱉는 것이다.
마시면 뱉게 되고 뱉으면 다시 마시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25년치의 공기를 한 곳에 모아놓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 난 평소에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그리고 게임만 하니까 공기 같은 것은 마실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즉, 돈도 공기처럼 받아서 쓰고 받아서 쓰고를 반복하는 것이다. 예사로 쓱 들어왔다가 쓱 나가버리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자. 돈벌이 노력이 아닌 일상이 즐거워지는 노력을 해보자. 궁상이 몸에 배어있을 당시에 나는 열심히만 일하면 돈도 점차 들어오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도 마음속은 조금 더, 아직 멀었어. 이런 조바심으로 메말라 가기만 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내 상태를 뒤엎어보기로 했다. 돈을 버는 행위에 시간을 쓸 게 아니라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에 시간을 쓰기로 한 것이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또 휴식을 취하거나 아내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마음에 먼저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것이다.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걱정은 모두 있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생각하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 실험을 시작으로 내면을 충실히 하는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썼더니 뜻밖에도 카운슬링 매출이 부쩍 상승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연한 기회로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한번 TV에 출연한 후로는 책도 더 많이 팔리게 되었다. 그리고 강연에 역시 청중으로 가득 찼다. 돈벌이 노력이 아닌 일상이 즐거워지는 노력을 했더니 수입도 덩달아 부쩍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내면의 여유가 만들어낸 의외의 결과이다. 외양을 먼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데 시간을 들였더니 뜻밖에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매출이 급상승한 이유는 상식으로 여기던 수입을 올리는 공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각박하게 사는 데서 탈피해서 삶이 즐거워지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살다 보니 생긴 일이다. 돈을 쓰자.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일에 실컷 돈을 써봤어요. 피부 관리를 하거나 오후에 티타임을 마음껏 즐겼는데, 그리고 쇼핑도 실컷 했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돈을 낭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에 쓰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을 써도 만족감이 적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돈을 마구 쓴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진 거야. 돈을 낭비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돈이 좀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데 아직도 뭐가 더 갖고 싶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보자. 갖고 싶은 물건을 실컷 사고 즐거운 일을 마음껏 해도 더 갖고 싶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결핍 주술에 걸려있는 동안에는 100억이 들어와도 또 그 돈을 다 쓴다고 해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에 돈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구입한 물건을 보고도 마음이 설레지 않을 때는 그냥 헛돈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결핍감을 채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지 말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채우는데 돈을 쓰자. 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좋아하는 일에 사용하고 싫어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과 돈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는 그런 일에 써서는 안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껏 쓰자. 이 돈은 착하고
저 돈은 추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돈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지자. 그래야 돈에 대한 나의 태도도 변하게 된다. 좋은 돈은 갖고 싶지만 추한 돈은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길 바라는 건지 나가길 바라는 건지 헷갈리게 된다. 좋은 돈이든 나쁜 돈이든 모두 나에게 들어와라. 이렇게 마음먹으면 돈은 단숨에 들어온다. 물론 대번에 나가기도 한다. 어쨌든 돈이 들고 나는 길을 터놓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도 이 흐름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돈이 들어오는 일에 좋다 나쁘다는 흑백 논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깨끗한 돈, 저것은 더러운 돈이라는 색을 입히지 말자. 더러운 돈이든 깨끗한 돈이든 일단 들어오면 깨끗하고 즐겁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자괴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돈이나 부자에 대한 악담, 불편한 생각은 누구에게서 전이된 걸까? 혹시 지금 내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박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일을 해봐야 손해일 것 같은데? 저쪽을 선택하는 게 이득일까? 이것을 하면 나한테 뭐가 생기려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득실을 따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그만두면 오히려 득이 더 많아진다. 내 인생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바로 손실과 이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었을 때였다. 물론 머리를 굴려야 잘 되는 일도 많이 있다. 하지만 머리를 써서 일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야 운의 큰 흐름을 잘 탈 수가 있다. 마음 설레는 것들로 나를 꾸며보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꾸준히 감성을 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는 대단한 일이나 거창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항상 신고 있는 신발이 진짜 마음에 드는 신발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일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며 왜 좋은지 혹은 좋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자. 자신의 감성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나는 지금도 지미추 구두를 신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구두, 즉 값싼 구두밖에 신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신고 있는 구두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군. 이런 암시에 걸린 느낌이 들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바지, 코트, 그리고 시계, 목걸이, 가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인가? 꼭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걸치지 말고 마음이 설레는 것들로 나를 꾸며보자. 소지품에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니다. 선술집에 가면 기본 안주가 나온다. 주문한 요리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먼저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때도 지금 정말 먹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야 한다.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단지 눈앞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먹는 사람은 뱃속을 쓰레기통으로 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풍요라는 큰 흐름을 타는 사람. 정말 이 음식을 먹고 싶은가? 진짜 그곳에 가고 싶은가? 진심으로 이 사람과 만나고 싶은가? 이 작가의 글을 정말로 읽고 싶은가? 나의 진심은 어떤 걸까?
자신의 마음과 조금씩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자. 타인과의 대화는 공허함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과의 대화는 진심을 깨닫게 해서 충만함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자기 주변을 마음 설레이는 것,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가다 보면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과 시간, 돈을 빼앗기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물과 일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라는 큰 흐름을 타게 된다. 지금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100억 원이 들어있다고 하자. 돈이 너무 많아서 생활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여러분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 잘 생각해보자. 100억이 있어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100억만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나는 100억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을 것이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100억이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기타를 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갖고 있는 기타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100억 원이 있다면 무엇을 그만두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100억으로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은가? 당신에게도 돈이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도전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다.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100억이 있다면 그만둘 일은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100억이 있어도 할 일은 계속해도 좋은 일이다. 100억이 있다면 시작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일이다. 덧붙여서 이런 상상도 해보자. 내가 타인의 시선 따위를 의식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그만두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돈에 얽매여서 남의 시선 때문에 하고 하지 않기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돈 때문에, 타인 때문에 자신을 억누르며 나답게 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이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마음이 충만해지고 잡념이 없어지는 상태를 삼매경이라고 한다. 나는 음악 삼매경에 빠져 살고 싶고 뒹굴뒹굴 삼매경, 세미나 삼매경, 만화 삼매경에 빠져 살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삼매경에 빠져 살고 싶은가? 자녀 양육 삼매경, 멋내기 삼매경, 독서 삼매경, 요리 삼매경. 이런 삼매경은 무언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진 뒤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디선가 조바심이 돋아나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은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고 없음은 못하는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죄책감을 버리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중단을 감행해보자. 지금까지 어렵사리 소유해온 것들을 버려보자. 이제껏 힘들게 쌓아온 것들도 버려보자.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갖은 아첨도 그만하자. 여러분은 오늘 당장 무엇을 그만둘 수 있는가? 흔히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진 않는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해야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해질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노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노력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노력이라고 하면 보통 행동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아무리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자신의 존재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것은 번지수가 다른 노력이다. 마치 경사면에 쌓인 눈이 풀썩 내려앉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력이 될 뿐이다. 따라서 우선은 마음을 온전히 평온하게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열심이란 한 곳에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심하게 내팽개치는 일이기도 하다. 즉, 균형이 무너지고 치우쳐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아주 많은데도 돈가스만 먹는 것과 같다. 뷔페에 가서 탕수육만 먹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타인에게도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자기가 열심히 했더니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도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만 괴로울 뿐이다. 시도 때도 없이 무작정 열심히 하지는 말자. 내 삶의 균형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때가 오면 그때 열심히 하자. 남들이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내가 열심히 할 때라는 깨달음이 오면 그때 열심히 하자는 말이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는 기회와 아이디어가 늘 쏟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막을 것인가, 막지 않을 것인가이다. 나 역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받으면 일단 거부하고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일이 비록 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일지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겠지? 이렇게 말하면 비난받고 바보 취급 당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문득 떠오르는 일을 먼저 실천하게 되었다. 일단 작정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생각으로 문득 떠오르는 일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우연과 노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나 역시 열심히 노력하던 시기에는 마치 필사적으로 날아가는 까마귀와 같았다. 끊임없이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떨어져 버릴 것 같고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다. 절대로 쉬지 못했다. 그러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그냥 노력을 중단해보았다. 그러자 바람을 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도 나 다음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인의 힘이라는 이름의 바람도 불고 있다. 열심히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하는 까마귀 이기를 포기하면 솔개가 된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날갯짓을 하며 위로 떠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날갯짓도 없이 쭉 단번에 날아오른다. 그러므로 열심히 도전해도 좋지만 때로는 가볍게 평지를 걸어도 좋다. 위에 오르면 오른 대로, 바람을 타면 탄 채로 몸을 맡기면 되는 것이다. 만약 지금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의 비율이 50대 50이라면 좋아하는 일 쪽으로 좀 더 늘려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참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참는 것을 줄이면 저절로 좋아하는 일이 늘어난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일단은 참는 일을 줄여보자. 예를 들면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하거나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참는 일을 줄이자.
어렵사리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도 미룬 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 좋아하는 일에 써야 할 시간이 사라져버린다. 나의 경우는 카운슬링이라는 재밌는 일을 찾아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했다. 막상 좋아하는 일을 찾았더니 몹시 두려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바로 지금 소중한 일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다. 꾹 참아가며 했던 일을 이제 그만두자라고 작정하면 하고 싶은 일이 좀 더 분명해진다.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 좋아하는 일, 긴장감을 주는 일, 설레는 일, 충족감을 주는 일 등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중단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눈앞에 드러난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간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나와는 달라라고 단정해버리고 멀리하면 자신의 성장도 거기에서 멈추고 만다. 또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힘을 팍 주고는 스스로 묶어버리면 이것 또한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주눅들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비비꼬지 않고 솔직하게 살기. 멋대로 자신의 색깔을 정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뭐 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성장 촉진제로 삼기. 이런 노력이야말로 자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다. 지금 당신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시죠. 그리고 그 종이를 보면서 자, 이제 이걸 끝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고민하는 행위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멈추는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자신의 어두운 면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도전이 바로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고 괴롭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면 우리는 정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면 즐겁게 시작해보세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이미 갖고 있는 장점을 끄집어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일의 가치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에이,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하겠어. 이와 같이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걷어내고 나의 다음 무대에 올라보는 겁니다. 당장 편한 일은 조금씩 줄여가고 진짜 좋아하는 일을 늘려가세요. 머지않아 바람을 가르는 솔개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법을 깨치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관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일수록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야무지고 사치스럽게 살면 된다입니다. 저자는 고코로야 진노스케, 출판사는 알투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코로야 진노스케,
저자는 청년 심리 전문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으며 누계 판매 부수 450만 부의 밀리언셀러 작가이며 한 달에 약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심리 상담 분야의 인기 블로거이다. 예,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수입과 비슷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슈퍼에서 야채 한 봉지를 고를 때도 가격을 비교하고 크기와 무게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고 알뜰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가끔 사고를 칩니다. 생일에는 꼭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식사를 하고 유행하는 패션을 눈여겨보다가 계절이 바뀔 때쯤 과감하게 카드를 긁습니다. 유명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비싼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서너 시간씩 길게 줄을 서기도 합니다.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뜰살뜰 꼬박꼬박 모은 돈을 그렇게 단번에 써버릴 수 있는지, 근검하게 사는 것은 당연히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가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쌓여서 그 사람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훗날 더 부자가 되어 있거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쓰고 모으면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돈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유를 모르는 삶을 살다 보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우선 돈 이야기를 할 때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돈은 노동의 대가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동은 일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상식도 버리자. 믿을 수 없어도 일단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싹 다 버려야만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달라진다. 수입을 늘리려면, 즉 단가나 시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은 우리에게 타인이나 고객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 생각도 버리길 바란다.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은 수입과는 상관이 없다. 부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면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오른다는 생각을 버려라. 솔직히 자신이 만족하는 일만 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나쁜 사람들도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수입을 올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기쁨을 주는 일도, 기대에 부응하는 일도 아니다. 만약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수입을 올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기쁨을 주기는커녕 팀원들은 야근을 하는데 혼자만 일찍 퇴근하는 얌체 상사가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노동, 도움을 주는 일, 기쁨을 주는 일, 기대에 부응하는 일, 이런 것들이 수입을 올린다는 생각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다. 나는 여러분이 돈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공기란 마시면서 내뱉는 것이다. 마시면 뱉게 되고 뱉으면 다시 마시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25년치의 공기를 한 곳에 모아놓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 난 평소에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그리고 게임만 하니까 공기 같은 것은
마실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즉, 돈도 공기처럼 받아서 쓰고 받아서 쓰고를 반복하는 것이다. 예사로 쓱 들어왔다가 쓱 나가버리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자. 돈벌이 노력이 아닌 일상이 즐거워지는 노력을 해보자. 궁상이 몸에 배어있을 당시에 나는 열심히만 일하면 돈도 점차 들어오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도 마음속은 조금 더, 아직 멀었어. 이런 조바심으로 메말라 가기만 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내 상태를 뒤엎어 보기로 했다. 돈을 버는 행위에 시간을 쓸 게 아니라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에 시간을 쓰기로 한 것이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또 휴식을 취하거나 아내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마음에 먼저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것이다.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걱정은 모두 있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생각하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 실험을 시작으로 내면을 충실히 하는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썼더니 뜻밖에도 카운슬링 매출이 부쩍 상승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연한 기회로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한번 TV에 출연한 후로는 책도 더 많이 팔리게 되었다. 그리고 강연회 역시 청중으로 가득 찼다. 돈벌이 노력이 아닌 일상이 즐거워지는 노력을 했더니 수입도 덩달아 부쩍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내면의 여유가 만들어낸 의외의 결과이다. 외양을 먼저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데 시간을 들였더니 뜻밖에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매출이 급상승한 이유는 상식으로 여기던 수입을 올리는 공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각박하게 사는 데서 탈피해서 삶이 즐거워지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살다 보니 생긴 일이다. 돈을 쓰자.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일에 실컷 돈을 써봤어요. 피부 관리를 하거나 오후에 티타임을 마음껏 즐겼는데 그리고 쇼핑도 실컷 했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돈을 낭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에 쓰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을 써도 만족감이 적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돈을 마구 쓴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진 거야. 돈을 낭비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돈이 좀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데 아직도 뭐가 더 갖고 싶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보자. 갖고 싶은 물건을 실컷 사고 즐거운 일을 마음껏 해도 더 갖고 싶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결핍 주술에 걸려있는 동안에는 100억이 들어와도 또 그 돈을 다 쓴다고 해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에 돈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구입한 물건을 보고도 마음이 설레지 않을 때는 그냥 헛돈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결핍감을 채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지 말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채우는데 돈을 쓰자. 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좋아하는 일에 사용하고 싫어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과 돈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는 그런 일에 써서는 안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껏 쓰자. 이 돈은 착하고 저 돈은 추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돈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지자. 그래야 돈에 대한 나의 태도도 변하게 된다. 좋은 돈은 갖고 싶지만 추한 돈은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길 바라는 건지 나가길 바라는 건지 헷갈리게 된다. 좋은 돈이든 나쁜 돈이든
모두 나에게 들어와라. 이렇게 마음먹으면 돈은 단숨에 들어온다. 물론 대번에 나가기도 한다. 어쨌든 돈이 들고 나는 길을 터놓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도 이 흐름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돈이 들어오는 일에 좋다 나쁘다는 흑백 논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깨끗한 돈, 저것은 더러운 돈이라는 색을 입히지 말자. 더러운 돈이든 깨끗한 돈이든 일단 들어오면 깨끗하고 즐겁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자괴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돈이나 부자에 대한 악담, 불편한 생각은 누구에게서 전이된 걸까? 혹시 지금 내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박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일을 해봐야 손해일 것 같은데? 저쪽을 선택하는 게 이득일까? 이것을 하면 나한테 뭐가 생기려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득실을 따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그만두면 오히려 득이 더 많아진다. 내 인생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바로 손실과 이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었을 때였다. 물론 머리를 굴려야 잘 되는 일도 많이 있다. 하지만 머리를 써서 일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야 운의 큰 흐름을 잘 탈 수가 있다. 마음 설레는 것들로 나를 꾸며보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꾸준히 감성을 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는 대단한 일이나 거창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항상 신고 있는 신발이 진짜 마음에 드는 신발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일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며 왜 좋은지 혹은 좋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자. 자신의 감성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나는 지금도 지미추 구두를 신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구두, 즉 값싼 구두밖에 신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신고 있는 구두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군. 이런 암시에 걸린 느낌이 들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바지, 코트, 그리고 시계, 목걸이, 가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인가? 꼭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걸치지 말고 마음이 설레는 것들로 나를 꾸며보자. 소지품에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니다. 선술집에 가면 기본 안주가 나온다. 주문한 요리가 나오기 전에 이것을 먼저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때도 지금 정말 먹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야 한다.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단지 눈앞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먹는 사람은 뱃속을 쓰레기통으로 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풍요라는 큰 흐름을 타는 사람. 정말 이 음식을 먹고 싶은가? 진짜 그곳에 가고 싶은가? 진심으로 이 사람과 만나고 싶은가? 이 작가의 글을 정말로 읽고 싶은가? 나의 진심은 어떤 걸까? 자신의 마음과 조금씩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자. 타인과의 대화는 공허함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과의 대화는 진심을 깨닫게 해서 충만함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자기 주변을 마음 설레이는 것,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가다 보면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과 시간, 돈을 빼앗기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물과 일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라는 큰 흐름을 타게 된다. 지금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100억 원이 들어있다고 하자. 돈이 너무 많아서 생활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 잘 생각해보자. 100억이 있어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100억만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나는 100억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을 것이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100억이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기타를 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갖고 있는 기타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100억 원이 있다면 무엇을 그만두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100억으로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은가? 당신에게도 돈이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도전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다.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100억이 있다면 그만둘 일은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100억이 있어도 할 일은 계속해도 좋은 일이다. 100억이 있다면 시작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일이다. 덧붙여서 이런 상상도 해보자. 내가 타인의 시선 따위를 의식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그만두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돈에 얽매여서 남의 시선 때문에 하고 하지 않기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돈 때문에, 타인 때문에 자신을 억누르며 나답게 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이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마음이 충만해지고 잡념이 없어지는 상태를 삼매경이라고 한다. 나는 음악 삼매경에 빠져 살고 싶고 뒹굴뒹굴 삼매경, 세미나 삼매경, 만화 삼매경에 빠져 살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삼매경에 빠져 살고 싶은가? 자녀 양육 삼매경, 멋내기 삼매경, 독서 삼매경, 요리 삼매경. 이런 삼매경은 무언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진 뒤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디선가 조바심이 돋아나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은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고 없음은 못하는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죄책감을 버리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중단을 감행해보자. 지금까지 어렵사리 소유해온 것들을 버려보자. 이제껏 힘들게 쌓아온 것들도 버려보자.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갖은 아첨도 그만하자. 여러분은 오늘 당장 무엇을 그만둘 수 있는가? 흔히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진 않는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해야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해질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노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노력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노력이라고 하면 보통 행동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아무리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자신의 존재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것은 번지수가 다른 노력이다. 마치 경사면에 쌓인 눈이 풀썩 내려앉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력이 될 뿐이다. 따라서 우선은 마음을 온전히 평온하게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열심이란 한 곳에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심하게 내팽개치는 일이기도 하다. 즉, 균형이 무너지고 치우쳐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아주 많은데도 돈가스만 먹는 것과 같다. 뷔페에 가서 탕수육만 먹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타인에게도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자기가 열심히 했더니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도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만 괴로울 뿐이다. 시도 때도 없이 무작정 열심히 하지는 말자. 내 삶의 균형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때가 오면 그때 열심히 하자. 남들이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내가 열심히 할 때라는 깨달음이 오면 그때 열심히 하자는 말이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는 기회와 아이디어가 늘 쏟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막을 것인가, 막지 않을 것인가이다. 나 역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받으면 일단 거부하고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일이 비록 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일지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겠지? 이렇게 말하면 비난받고 바보 취급 당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문득 떠오르는 일을 먼저 실천하게 되었다. 일단 작정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생각으로 문득 떠오르는 일을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우연과 노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나 역시 열심히 노력하던 시기에는 마치 필사적으로 날아가는 까마귀와 같았다. 끊임없이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떨어져 버릴 것 같고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다. 절대로 쉬지 못했다. 그러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그냥 노력을 중단해보았다. 그러자 바람을 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도 나 다음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인의 힘이라는 이름의 바람도 불고 있다. 열심히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하는 까마귀 이기를 포기하면 솔개가 된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날갯짓을 하며 위로 떠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날갯짓도 없이 쭉 단번에 날아오른다. 그러므로 열심히 도전해도 좋지만 때로는 가볍게 평지를 걸어도 좋다. 위에 오르면 오른 대로, 바람을 타면 탄 채로 몸을 맡기면 되는 것이다. 만약 지금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의 비율이 50대 50이라면 좋아하는 일 쪽으로 좀 더 늘려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참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참는 것을 줄이면 저절로 좋아하는 일이 늘어난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일단은 참는 일을 줄여보자. 예를 들면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하거나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참는 일을 줄이자. 어렵사리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도 미룬 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 좋아하는 일에 써야 할 시간이 사라져버린다. 나의 경우는 카운슬링이라는 재밌는 일을 찾아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했다. 막상 좋아하는 일을 찾았더니
몹시 두려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바로 지금 소중한 일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다. 꼭 참아가며 했던 일을 이제 그만두자라고 작정하면 하고 싶은 일이 좀 더 분명해진다.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 좋아하는 일, 긴장감을 주는 일, 설레는 일, 충족감을 주는 일 등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중단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눈앞에 드러난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간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나와는 달라라고 단정해버리고 멀리하면 자신의 성장도 거기에서 멈추고 만다. 또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힘을 팍 주고는 스스로 묶어버리면 이것 또한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주눅들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비비꼬지 않고 솔직하게 살기. 멋대로 자신의 색깔을 정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뭐 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성장 촉진제로 삼기. 이런 노력이야말로 자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다. 지금 당신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시죠. 그리고 그 종이를 보면서 자, 이제 이걸 끝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고민하는 행위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멈추는 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자신의 어두운 면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도전이 바로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고 괴롭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면 우리는 정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면 즐겁게 시작해보세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이미 갖고 있는 장점을 끄집어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일의 가치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에이,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하겠어. 이와 같이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걷어내고 나의 다음 무대에 올라보는 겁니다. 당장 편한 일은 조금씩 줄여가고 진짜 좋아하는 일을 늘려가세요. 머지않아 바람을 가르는 솔개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법을 깨치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관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일수록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